와 재밌다. 겁나 스토리 길어. 근데 개재밌음. 씨, 일단 연쇄살인마가 빌런인 거 개재밌고요. 15년 전에 분위기 맛깔나게 표현 잘했고 1990년대 학교 그림 잘 뽑았고 야 천장에 매달린 브라운관 TV는 진짜 오랜만에 본다. 히메코의 고향이라 그래가지고 나는 조금 더 판타지스러운 설정이라든가 아니면 붕괴서드에 나왔던 대학 생활 같은 걸 기대했는데 그건 또 아니었어요. 히메코였네. 뭔 소리야? 히메코네 아빠라고? 히메코 아버지 죽었는데 아 그건 붕괴서드 히메코지. 야 이건 좀 놀랍다. 그럼 히메코 씨는 누구세요? 아저씨가 맞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아버지랑 서로 못 알아보는 거. 당신은 누구세요? 하는 거. 이것도 궁금증이 진짜 많이 뽑혔다. 아 재밌다. 그리고 스파키 스파클도 귀엽기도 귀여웠고 마지막에 이제 수많은 페르소나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거냐 병원에서의 장면들이라든가 이런 것도 좋았는데 결국엔 이 모든 게 스파클이 본인이 재밌어 할 만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다 짜놓은 자신의 판이었다. 이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야 진짜 스토리 잘 썼다. 아 너무 재밌어. 처음에 이런 생각을 해낸 건 너잖아? 본인이 처음부터 이런 계획을 짰다. 이게 재밌을 것 같아서 그럼 또 말이 되지 그지? 이것도 활락이니까 또한 지는 한이 있더라도 재밌으면 되잖아. 잊었구나 기억을 재밌으려고. 네가 이기는 계획을 이게 그거야. 통 속의 뇌 같은 거죠. 내가 영웅되는 서사시를 만들어 놓으려고 빌런 역할을 할 캐릭터를 나의 클론으로 만들었다 이런 느낌인 거지. 우리 둘도 이만 하나가 되어볼까? 소름 끼쳐. 제정신들이 아니야. 다들 재미있게 보고 있어? 본인이 영웅이 되는 본인이 이기는 승리 서사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려고 자기 자신을 분리해가지고 본체는 기억을 잊어버리고 개맛있다. 그리고 개척자는 한결같이 똘기 있어갖고 좋았고요. 술집도 비주얼이 좋았는데 이번에 나온 맵들이 다 비주얼이 좋지 않았나요? 벨트 스크롤로 이동하는 방식도 아주 마음에 들었고 라쿤도 귀엽고 주간 너굴 기자들도 귀엽고 전체적으로 다 좋았던 것 같아요. 뭐 용과 같이의 배경으로 많이 나오는 카부키초 같은 거라든가 만화책이 많이 나올 것 같은 아키하바라 그런 느낌들, 도쿄타워를 감싸고 있는 레드 썬더 드래곤, 쿠리카라 뭐 그런 느낌들도 다 좋았고 정말 잘 나왔어요. 그리고 도브브록에서 술집 넘어갈 때 하늘에도 달이 있고 고개를 내려도 달이 있다 이거를 이제 물속에 비친 하늘, 달 이걸 표현해가지고 보이지 않는 발판으로 이동한다 이런 어떤 감각도 사실 많이 나오는 거긴 한데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술이 뭡니까? 차가운 불이지요. 그 속에 달을 담아 마십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되게 잘 표현했죠. 4버전 스토리가 다 재밌을 것 같아요. 기대되네요. 372는 별로 안 나왔고 웰트엠은 생각보다 좀 나왔죠. 근데 웰트엠이 히메코를 바라보는 어떤 시선이 전작을 하고 왔다 보니까 타양편에서 보면은 요절한 제자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처럼 느껴질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 게 또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웰트가 히메코를 대하는 방식 대단히 연민에 찬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느낌? 동일인이 아니라는 건 이미 알고 있지만 여기서 추가된 설정인지 아니면 원래부터 설정인지 모르겠는데 벤자이 텐고쿠라는 세계가 멸망했고 거기서 이어져 온 문명을 되살리기 위해서 그림 속에 넣는 기술, 이 그림 속에 넣는 것까지 피난하는 것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이걸 현실 세계로 끌어올 수가 없었다. 그때 컴퍼니가 개입하고 그래피아라는 천재가 이걸 현실로 다시 꺼내왔는데 이 기술이 아주 초반에 나왔던 이벤트인 에테르 편집 기술, 해커들이 쓰던 기술에서 기원했다. 그리고 이것들이 비밀로 스타피스 컴퍼니는 다루고 있다. 그러니까 스타피스가 괜히 여기에 손을 내밀어가지고 장악한 게 아니라는 거지. 저 기술에 진짜 은하의 미래가 있을 수도 있다. 왜냐면 파라미터를 편집해가지고 우주 속에 다른 차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그림을 뭐 2차원 캐릭터를 좋아하는 캐릭터를 바깥으로 뽑아내는 기술뿐만이 아니라 우주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기술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파메르 나누크가 침공을 할 때 사람들을 어딘가로 피난시킨다든가 상상 속의 존재를 물건으로 만들 수 있다든가 이런 기술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붕괴서드에서 이치의 율자가 쓰는 기술이랑도 닮아있죠. 머릿속에 생각한 것들을 3D 프린팅할 수 있는 기술이니까. 그래서 나중에 웰트한테도 뭔가 효과적인 무기가 되지 않을까. 에테르 편집 기술이. 이걸 을랑이 들고 있는 게 의미가 크죠. 왜냐? 을랑은 브로냐의 이격인 헥서버니 캐릭터고 브로냐가 이치의 율자가 되니까요. 나아가선 진리의 율자가 되는 거죠. 이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 다. 그리고 썬데이랑 효광이랑 엮이는 거 너무 좋았어요. 둘의 능력이 적절하게 배합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조율 능력이랑 효광의 다른 사람의 운명을 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 능력, 점을 볼 수 있는 이 능력이 증폭돼가지고 한꺼번에 모든 사람들 감시하면서 마음속을 들여다봤다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비타도
여기도 되게 묘사가 잘 된 것 같아요. 비타 캐릭터가 갖고 있는 어떤 음흉하고 속을 알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이런 모습들이 효광이랑 캐릭터에서 잘 녹아든 것 같아요. 스킬을 쓸 때도 그렇고 비주얼적으로도 그렇고 아트에서도 그렇지만 여기서 등장했던 갑자기 가면을 썬데이한테 확 뒤집어 씌운다든가 이런 장면들도 너무 좋았죠. 쓰는 스킬들 이렇게 칼날이 지나가죠. 깃털들이. 이게 비타 스킬이에요. 君の置き去りにはできないこっちゴー寒い制限解除。切り札のよ腰を折って今どこへ向かおうか失われた世界に沈むがいい。 그리고 궁 쓸 때는 송작 궁이랑 똑같거든요. この劇にはあんたが必要だ。礼は結構。 그래서 분계서드에서 이것저것 갖고 온 것 같은데 락슈미, 힌두교의 삼주신 비슈누의 아내. 비슈누의 아내. 비슈누가 테레사가 먹은 분계수잖아요. 흰머리 학원장이 지금 스파키니까 그럼 락슈미는 스파키의 아내? 자네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잘 모르지? 여기 있다. 캬 이거지. 스타 점퍼. 자 비타예요 여러분. 찰칵 좋아요.